나는 당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고 있다. 처음에 되게 멍하다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눈이 이제 닫힌 상태에서 여기서 이쯤에 쪽지가 접혀갖고서 꽂혀 있었거든요. 여행을 다녀오느라 며칠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남겨놓고 갔다는 쪽지 한 장. 맨날 베란다에 앉아 가슴 더라. 사진 몇 장 있는데 잘 볼게. 대체 누가 몰래 내 사진을 찍고 집까지 찾아와 이런 쪽지를 남겼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예나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딱 듣더니 수배 중인 사람이 있다. 바로 옆동에 사는 미소 씨는 그 무렵 SNS로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8월 5일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벗고 다니는 거 다 보인다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잘 보겠다고. 오랫동안 창문 너머로 당신을 지켜봐왔다는 섬뜩한 메시지. 이번에도 몰래 찍은 그녀의 사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이런 협박도 덧붙였습니다. 이거 사진 프린트해서 현관문에 붙여놔드릴까요? 그 사진으로 계속 협박을 한 거죠. 그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랑 자달라. 자기랑 카톡을 좀 대화를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집에 혼자 있나 봐요? 라고 문자를 계속 카톡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불쑥 집으로 찾아오는 것 아닐까 불안해진 미소 씨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밤에 11시? 바로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관분들이 지금 옆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요거 사건 마무리하고 바로 가겠다고. 강간사건이라고 사실 나중에 돼서 알게 됐고요. 그녀가 계속되는 협박 메시지에 시달리다 경찰에 도움을 청한 그날 맞은편 원룸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 CCTV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주거지 원룸을 이제 특정해서 했는데 이제 아무런 대답이 없어가지고 사다리 차 놓고 이제 건거한 거죠. 잠자는 채 하고 있었어요. 사건 현장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사는 30대 남성 오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DNA가 채취가 된 거였어요? 그렇죠. 그 남성하고 일치되는 그게 이제 확보가 됐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꽤 오랜 시간을 망설인 끝에 우리를 만난 숙자 씨는 그날 딸이 겪은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그날 10시쯤 제가 이제 며칠 없으니까 아는 동생 야식을 먹기로 했다고 이제 그 집 앞에 오기로 해서 띵동 누르니까 그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은 거죠. 근데 내 현관문 이렇게 열자마자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목을 조르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후닥닥 가버렸다고. 그런데 기막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일 법정에서 전해온 소식은 차마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놈이 무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고 뭐할 노릇 아닌가요? 이게 정말 그 몹쓸 짓을 하고 목을 누르면서 그 지랄하고 신고를 할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뺏어서 버렸는데 이렇게 명백한 성폭행인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오냐고. 이게 한밤중에 침입해 숙자 씨 딸을 성폭행한 오 씨. 주거침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주한 애가 있다고 진짜로 상황극인 줄 알았다고? 오 씨는 이 모든 게 상황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가지고 강간 상황극을 연출해달라는 채팅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상황극을 해달라고 해서 자기는 갔던 거다. 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오 씨가 있던 채팅방에 올라온 건 사건 발생 1시간 전. 글을 올린 사람은 35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대로 성폭행 상황을 설정해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는 오 씨. 추적을 해보니까 그 제3자가 채팅 어플을 통해 가지고 강간 상황극을 연출해달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채팅방에서 성폭행 상황극을 제안한 사람은 30대 여성이 아닌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근 원룸인데 거기서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여성인 것처럼 상황극을 요청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거죠. 피해자 바로 앞집에 살던 이 씨가 이 일을 꾸민 장본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성희롱과 협박으로 이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바로 그 스토커였습니다. 더 놀랬죠. 더 정말 어떻게 딸 가진 애 아빠가 이런 행동을 하지? 어린 딸을 키우는 젊은 아빠로 살면서 수시로 이웃집 여성들을 훔쳐보고 협박하는 스토커로 돌변했던 이 씨. 결국 자신이 스토킹했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대가로 그는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저 일 벌어질 줄 몰랐다. 남자를 불탄목이라는 것 뿐인데 이 여자분이 확인 안 하고 문 열어줄지도 몰랐다 이거지. 우리는 상황극하라고 교사한 거지 강간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 씨의 아내 역시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신랑이 그런 채팅을 하는 건 맞는데 직접 한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13년이 나온 그 사람은 무죄가 나와서 차라리 저희 신랑이 하고 그만큼 받았으면 그게 아니라서. 교사범 이 씨와 실행범 오 씨, 두 사람 중 왜 오 씨만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건의 판결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 씨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 상황을 설정했다고 생각한 만큼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줄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죠. 다만 문제는 이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그것이 강간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혹했느냐가 문제일 거거든요. 모든 범행은 기본적으로 처벌하려면 고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가 어느 순간 실제 성폭행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당시 오 씨는 검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CCTV 같은 것도 다 있을 테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용도로 내가 모자를 쓰고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던 그는 피해자 집에 문이 열리자 확인해 보려는 어떤 시도도 없이 단번에 그녀의 목을 제압합니다. 상황극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이 여성이 자기랑 채팅한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재판부는 그가 이 상황을 알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그것만으론 그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그녀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배를 눌러도 얼른 문이 열리지 않자 돌아가려던 오 씨에게 앞집 사는 교사범 이 씨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장실에 있었어요. 문 열어주고 받아주면 이게 상황극이에요? 검은 모자 쓴 남자인가요? 올라가서 시작하세요. 돌아 나오는데 이 교사분이 다시 또 문자를 보내서 올라가라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배를 눌렀는데 그냥 열어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황극이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오 씨는 얼떨결에 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놀란 표정을 보고도 아무런 의심을 못했을까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자의 반응이 합의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간에 싫어하고 정말 거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들은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안방에서 이제 거실까지 끌고 나와서 다시 또 계속 이어갔단 말이에요. 여전히 피해자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오 씨.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날 오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다음 날 우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대신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심만 끝났고 아직 확정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기가 자기는 그렇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상황이 와꾸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 도구로 완전히 속은 거라서. 아직은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오 씨는 속아서 한 일이라 강조합니다. 그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오 씨.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반응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남성주의 판단이에요. 피해 여성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양손으로 그를 밀치고 얼굴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니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 여성은 그냥 보통 체격에 한 60이 안 될 거예요. 남성은 187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건장하죠. 저도 검거하러 진입했을 때 누워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친놈이 들어온 거거든요, 갑자기 내 집에. 그러면 내가 저항하고 그랬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이 사건 피해자가 보인 저항의 정도는 일반 강간 피해자하고 동일해요. 이 이상 어떻게 저항을 해요? 오 씨는 성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다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숨어서 그 상황을 훔쳐보던 이 씨를 발견하고 놀랐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요새 그런 사건 많잖아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여자 측에서 건달들 불러가지고 얘기해준 걸 그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이제 내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여성이 자신을 협박하려 남자를 불렀다고 생각해 그녀의 전화를 없앤 거라 주장하는 오 씨.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사라진 재판. 이 판결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진짜 딱 그거거든요. 강간을 바라는 여자들이 있다 라는 남성들의 그릇된 환상,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강간 상황극이라는 걸 범죄로 보지 않고 합의된 행위로 인식했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10개월,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은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 법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거를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자리 주저앉아 오고 울고 싶더라고. 지난 11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이번엔 부디 법이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